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IC를 담당하는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2019년 9월 28일 토익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주목을 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더 중요한 건 다음 시험을 치는 우리가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그것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총평 강의도 매 시험마다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무료 문법 강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용한 토익 관련 자료들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방문하셔서 총평 강의, 그리고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그 외에 무료 문법 강의, 이 세 가지만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시스로 보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미리 공지드리고 출발할게요. 자, 문제들을 한번 보기 전에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었을까?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파트 5는 문법 문제는 전치사 문제가 하나 정도, 그리고 부정대명사 everything 하고 whatever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약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면 2개 정도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오랜만에 나온 애들이 꽤 많았었어요. 오랫동안 토익을 공부하신 분한테는 아는 거, 하지만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어휘 문제가 제가 볼 때 4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난이도 높은 어휘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다는 점, 그죠? 나 이거 어제 본 건데, 오늘 아침에 보고 시험장 갔는데,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어휘는 약간 운도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4문제는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휘 때문에 어휘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파트 5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파트 6의 경우는 시제, 어휘, 접속 부사, 그리고 알맞은 문장 넣기까지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대신 알맞은 문장 넣기는 4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눈에 확 띄는 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항상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걸 고르는 게 미션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라고 여겨지는 걸 고르시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들은 꼭 살펴두셔야 되고 다음을 위해서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꼽은 문제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뽑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Hackers Group은 was honored,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았어요. 왜? For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Taking the 밑줄에서 명사 자리 문제입니다. 보기가 자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가 꼽았을까? 만약에 이게 명사 4개가 깔려서 어휘 문제로 나왔으면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주목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자리 문제의 경우는 학생들이 쉽게 맞추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걔가 다음 시험에는 어휘 문제로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거, 일종의 전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 문제로 한번 슬쩍 내고 조만간 어휘로 출제하는 게 토익의 시스템입니다. 그죠? 여러분께서는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토익 문제를 분석한 제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한번 던졌으니 조만간 다른 각도로 출제한다라는 거,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하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얘가 자리 문제로 출제했어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명사인지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take를 딱 보고 보기를 보는 순간 바로 덩어리로 완성하셔도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ake initiative라는 표현이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take the initiative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 initiative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솔루션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플랜이나 또는 프로포절에 해당되는데 토익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명사라는 거. 생긴 것만 보면 딱 형용사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명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챙겨둡니다. 발음도 initiative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얘는 Part 7에서는 플랜이나 proposal로 paraphrasing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take the initiative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거나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먼저 제시하고 제안한 사람이 그 일에 약간 팀장이 되거나 그 일의 담당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 그럼 이 일은 김 대리가 한번 맡아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take the initiative는 처음으로 주장을 하다라는 말에서 어떤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한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take the initiative라는 덩어리 표현을 알고 계셨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문제. 하지만 다음에 어휘로 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이 표현 자체를 챙겨 두시라고 오늘 꼽았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뽑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Hackers Academia는 has set the B 뒤에 goal이 나옵니다. set the goal 하면 목표를 정하는 거야. 이번 달에는 이만큼 매출액을, 이번 달에는 이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자라고 set the goal 하는 거죠. 그 앞에 형용사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goal이라는 명사를 좋아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바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다라는 뜻의 ambitious goal. 이 표현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정답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ambitious라는 표현 자체가 출제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상으로 꼽았습니다만 원래 ambitious가 토익에서는 goal하고 단짝 친구예요. 제 얘기는 늘 나오던 goal하고 출제된 거니까 오늘 난이도가 있다고 보긴 좀 그래. 왜냐하면 ambitious라는 어휘는 어려운데 그 ambitious에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goal하고 나왔으니까 그중 표준화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표현 자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ambitious goal. 약간 자신의 능력보다는 조금 높이 목표를 잡았을 때 ambitious goal,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한 800을 겨우 넘길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 900을 넘기겠다라고 ambitious goal을 세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는 좀 더 높게, 그죠? 바로 그게 ambitious goal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을 an ambitious person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mbitious goal 이 두 개를 덩어리로 묶어둡니다. 오늘 정답은 아니지만 prosperous라는 단어도 번창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하나 챙겨두시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뽑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Board of Directors들은 vote, 표결에 붙였다. To approve the proposal, 제안서를 승인할 건가 말 건가 vote, 투표를 한 거죠. 자, 근데 투표를 어떻게 했을까? 동사 vote라는 동사 앞에 어떤 부사를 넣을래? 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 제가 뽑은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얘랑 짝꿍이 된 애들입니다. 바로 vote만 쳐다봐도 unanimously라는 단어가 확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둘이 또 친하게 잘 같이 붙어 다녀요. 뭐 vote unanimously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찬성했어.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unanimously 저거 많이 봤는데 근데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본 건데 뜻이 생각이 안 나. 뭐 당연히 자주 안 봐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외우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헷갈리고 까먹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끝까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 좀 보시는 거. 그게 어원학습입니다. 샘플로 오늘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이 unanimously라는 단어는 uni에다가 anim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uni라는 단어는 unique, unite, united 이런 식으로 union이죠. 유니콘이 뭐죠? uni가 하나, 콘이 뿔, 그 뿔이 하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왜 뿔,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 그래서 uni라는 단어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union, 하나의 집단, 그죠? 노동 조합을 만들 이런 거 또는 united 하나로 합쳐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던 거. 거기다 anim이 좀 낯설죠. anim이라는 단어는 heart,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 우리가 animal,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진을 연속으로 막 붙여서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결국 애니미란 단어가 heart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 마음. 한 마음 만장일치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nanimously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vote unanimously 하면 다 같이 합의해서 다 같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 챙겨두시고 넘어갈게요. 다음에도 vote 보는 순간 unanimously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뽑은 네 번째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tenant, 세입자들이에요. plans to move out, 우리 이사 나가는 걸 move out, 들어오는 걸 move 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give notice를 주셔야 돼요. 누구? to the landlord, 집주인에게. 그리고 2달. 2months가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months B를 한 덩어리로 수식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2달 미리 앞서 2개월 전에 통보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보기를 딱 보니까 많이 생소해. 그죠? 평소에 2 months beforehand 덩어리를 보신 분은 쉬울 수 있는데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토익에서도 최근 10년간 딱 한 번 출제했었고 이번에 출제한 거기 때문에 진짜 몇 년 만에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게 됩니다.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근데 평소에 2달 미리라는 표현으로 2 months ahead나 2 months in advance는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를 올리려고 작정하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중급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정규나 실전반에서는 항상 ahead나 in advance 얘기할 때 beforehand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은 하고 갔어요. 이런 애가 출제된 바 있다. 한 번.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잘 주의 깊게 그 얘기를 들었을까? 기억하고 잘 맞췄을까? 원래 난이도가 좀 높은 어휘는요.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휘와 전에 한번 봤던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어휘는 외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노출을 시켜주세요. 이런 아이가 있구나. 안녕 인사하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늦지 않아요. 한번 봐두세요. 물론 담은 앞에 이제 오늘 배웠다고 몇 달 안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만간 좀 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beforehand라는 단어 어떻게 기억해요? 2 months in advance, 2 months ahead, 2 months beforehand 이렇게 덩어리로 패키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문제, 객관적으로도 어려웠던 문제, 희소성도 아주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리얼리가 보기였었는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음에 적중예상에도 참 자주 다뤄드렸어요.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할게요. 리얼리는 주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수치나 or, 던 앞에 주로 출제를 합니다. 일반적인 동사나 문미에 쓰는 부사가 아니에요. 문장의 맨 끝에 홀로 존재하는 부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고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뽑은 문제 5번째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리서처들은 need the ability,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to do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사 어미 문제예요. 동사 2개가 쭉 깔려 있는데 동사 2개가 있다고 무조건 해석이 아니죠. 항상 동사 2개가 깔려 있으면 제일 먼저 구조적인 부분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사 뒤를 보니까 목적어는 있어. 일단 다 동사 자리지. 근데 그 뒤에 from 있네. from 있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뭐뭐로부터 뭔가 얻다, 뺐다 또는 뭐 발췌하다 또는 어딘가에 구분짓다 이런 느낌이죠. 따로 떼어내거나 분리시킨다는 느낌의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 from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from을 보는 순간 수많은 연구 결과들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루에도 논문이 몇 개씩 나오는데 그중에 그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능력 이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죠. 그게 바로 extract입니다. 이 아이를 정답으로 고르는 데는 바로 이 from의 도움이 컸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휘 문제는 비단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 형용사도 그래요. 근데 동사 어휘가 제일 심하죠. 모든 어휘 문제는 해석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구조와의 호응을 먼저 보셔야 돼요.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특히 전치사. 전치사와의 호응을 놓치시면 정답을 못 찾아요. 전치사와의 호응이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사를 배제하면 오히려 오답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 문제건 간에 특히 동사 문제는 반드시 구조 전치사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 구조나 전치사 호응이 맞지 않으면 해석은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오답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어떤 전치사랑 친한지는 당연히 사전에서 평소에 계속 예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extract는 평소 extract something from something else. 그래서 아예 사전에 이렇게 from하고 같이 쓴다라고 구조로 어느 사전에나 extract를 찾으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구조상의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에도 from과 함께 그래서 extract 추출하다 이렇게 외우는 건 500점대에서 계속 머무는 방법입니다. 그죠? 인문반에서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하나, 우리말 뜻 하나 외우는 건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는 특히
구조를 같이 챙겨두셔야 돼요. 이 아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전치사는 어떤 아이랑 친한지 목적어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까지 다 챙겨두셔야 됩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동사의 그 구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정리해? 다 못하죠. 사전에서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것들만 정리하시고 그래도 부담되면 해커스 보카 같이 토익을 위해서 정리되는 어휘책에는 이 어휘는 from과 호응하는 것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딱 챙겨두셔야 돼요. extract something from something else. 이 구조 from과의 호응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extract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 extract가 추출물인데 그 extract라는 발음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받침을 못해서 extract라고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걸 엑기스라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엑기스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죠? 일본인과 한국인만 쓰는 특이한 언어네요. 그죠? 가급적이면 추출물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고 extract를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엑기스가 뭐 워낙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추출물이라는 말을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6번째 문제입니다. 데이먼 주는 was awarded grand prize 1등상, 우리 그랑프리라고 하죠. 1등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스피치 컨테스트에서 자, 우리가 맨날 보던 문장이죠. 대회에서 미인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 그죠?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했다. 이런 식으로 맨날 보던 건데 막상 여기에 어떤 전치사를 넣니라고 뚜둥 하고 물으니까 헉 이렇게 돼요. 야, 그 맨날 보던 건데 인이 살짝 끌리는데 가만히 이게 온도 되려나? 이게 되게 불편해지죠. 이게 참 사소한데도 불편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평소에 글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won the award, win the award나 또는 was awarded the award, 그죠? 상을 받았다 뒤에 in 무슨 무슨 contest, 그죠? in 무슨 무슨 contest 이렇게 in을 평소에 쓰는 것을 입에 붙여뒀다면 조금 쉽게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결국 여러분이 몸으로써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건 뭐였지라고 기억을 더듬어도 잘 해결이 안 돼요. 평소 소리내서 많이 읽어두세요. 참고로 컨테스트 관련해서 이 세 개의 표현을 정리해 둡니다. Take part in a contest, 그죠? 대회에 참가하다. 또는 대회에서 경쟁하는 걸 compete in a contes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win an award in a contest. 컨테스트에서 상을 타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컨테스트 관련해서 좀 봐두세요. 물론 이건 take part가 in을 가지는 거지만 in하고 좀 친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won the prize in the contest. in 무슨 무슨 contest. 이런 느낌입니다. 소리내서 많이 읽어주세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자, 7번째 문제는 Part 6에서 꼽아봤습니다. 철수에게 보냈어요. 해커스에서 보냈죠. 제목을 보니까 Sales Representative 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줬는데도 이 문제를 틀리더라고.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의 철수죠. 철수 너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B 한 거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학원이 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학생들이 관심 가져서 고마워도 골랐지만 주문한 거. 회사에게 주문 감사합니다. 맨날 보던 거니까 오더를 고른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포지션. 이게 구직과 관련된 거구나. 그죠? 제품 구매가 아니고 구직이. 아니 이렇게 딱 단서를 줬는데 이거를 틀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봤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 밑에도 귀하의 경력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딱 맞아 떨어지네요. perfectly 밑에 출제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보면 이건 당연히 interested in이죠. 그래서 여기서 명사였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때요? 되게 쉽게 세팅된 건데 왜 혼자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 Part 6의 중요한 포인트는 Part 6는 사실 무늬만 Part 5 문제처럼 세팅이 돼 있죠. 빈칸 있고 어휘 4개, 뭐 문법적으로 시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Part 5랑 유사한 느낌이에요. 흡사,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시제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접속부사도 그렇고 알맞은 문장 넣기도 그렇고 글 전체의 흐름상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Part 6는 그냥 아예 Part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art 5 130번까지 딱 끝나고 나서 Part 6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그냥 독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누구에게 왜 SRW를 먼저 확인하시고 첫 줄을 읽어보면서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풀어나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제목을 주는데 제목을 안 봐. 왜 제목을 안 보셨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는 제목만 보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뭐였어요? 제목에 벌써 포지션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 보면 딱 이거 구인구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니까 반드시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Part 6는 Part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누구에게 왜를 보고 읽어가면서 밑줄 나올 때 문제를 살살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이어집니다. 너 경력이 딱 우리가 원하는데 딱 맞아.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전화 인터뷰를 좀 할까?